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2번째 시즌의 8번째 강의.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대로 실현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고를 쓰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서 강의 내용이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동영상 꽤 많이 올렸죠. 한 130개 이상 올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감사의 말씀을 또 올려주셨고, 또 이메일로도 연락을 주셨고, 또 직접 또 내원하시게 된 분들도 또 뭐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렸는데, 고마울 게 하나도 없죠. 아니, 지가 좋아서 그냥 지가 올리고 있고, 지가 올리고 또 그 지자랑하고 싶어서 또 말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이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거를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로 끝. 뭐 그렇게 고마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다가 또 자기가 싫으면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무슨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만 어렵냐? 너도 어렵냐? 둘 다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픔을 느끼고 또 고통도 공유하면서 살아보자는 게 이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이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할 뿐이지 남을 위해서 뭘 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총선이 있잖아요. 출사표를 던진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말을 해요. 도리어 이런 분들이 저는 더 솔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더 뻔뻔한가?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문제가 돼요. 자기 기만, 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넘어간 거죠.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권력욕, 지배욕,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그게 자신의 애국심이나 나라를 위한 봉사나 헌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되게 사실은 정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권력욕이나 지배욕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티 성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자기 주장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난, 그리고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 안에 숨겨진 권력욕이나 지배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한 경우가 되겠죠. 제가 이 강의를 올리면서 흑역사가 있어요. 어떤 흑역사가 있냐 하면은 참 정말 주제넘게도 영어로 된 강의를 한 4편 정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충 원고를 썼고, 문법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대충 이 정도면 말이 통하겠지. 그렇게 해서 공황장애, 우울증, 그 다음에 나는 없다라는 강의,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뭐 기억이 안 나서 무의식에서 지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은 이제 어떤 댓글 다신 분이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이런 시도는 좋았지만은 뭐 이렇게 조금 뭐 어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찾아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공황장애에 대한 영어 강의에 댓글이 달렸어요. 그 이제 영어로 자기가 공황장애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시는 나라에 그거 그 주치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은 어떤 약이 참 잘 듣는다고 답글을 올렸더니 그분이 그런 연락이 왔어요. 자기 서울에 산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이분 오시겠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주소랑 막 이런 걸 다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드렸더니 어제 아침에 드디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필리핀에서 이제 와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죠. 한국말로. 한국말 잘하세요? 그랬더니 못한대요. 그래서 그럼 얼마 동안 한국에 있었길래 못하냐? 그랬더니 2006년부터 있었지만 혼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거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콩글리시, 잉글리시 뭐 다 동원해가지고 증상을 듣고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 필리핀 발음으로는 닥터가 아니라 독터, 땡큐 독터 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요. 야, 이거 흑역사가 또 이렇게 또 도움을 주는구나. 저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좋은 일을 하다가 다음 생에서는 재벌 2세로 태어날 것 같아요. 이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예? 그분이 여기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그 공황장애가 꼭 죽을 것 같고 그분 응급실에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 분한테 제가 약을 처방해주고 그분이 어디 병원을 찾겠어요. 공황장애 약 한 달만 먹으면 증세 싹 없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오래 드셔야 되지만.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재벌 2세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다음 생에는 지드래곤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사실 어떨 때는 막 연예인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 철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것도 말고 원빈으로 태어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좀 잠깐 들었다가 결론은 뭐냐? 그래, 이번 생에 공덕을 잘 쌓아서 다음 생에는 태어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제 잘난 체를 했죠. 이런 맛에 제가 강의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마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병에 걸릴 것 같아. 내가 사업에 실패할 것 같아. 우리 집에 우환이 닥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김없이 안 좋은 일이 맞아 떨어집니다. 왜 말이 씨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말이 그게 자신의 생각으로 굳어지고 그 생각이 그대로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들 이제 개업식에 제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잘 돼야지 사업 번창하길 바래.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 뭐. 나는 그 정도면 바래. 그러면은 그분 정말 밥이나 먹고 간신히 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아니면 워낙 그 소박하기 때문에 밥도 못 먹게 돼서 몇 년 안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생각 자체, 말 자체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또 그 말이 피드백으로 자기의 생각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게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정말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충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하면 100%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밥이나 먹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대충 준비하고, 대충 뭐 시장 조사도 하고, 대충 또 뭐 이렇게 식당을 하게 된다면 메뉴도 정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대충 자기가 한 음식도 맛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시가 된다는 것은 진짜로 자신의 말이나 말 자체가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또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오래간만에 밑장 빼기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메데이아라는 점술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점을 잘 치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메데이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나쁜 점괘를 말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그러면 다 맞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은 별로 없고 나쁜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그런 나쁜 예언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메데이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 안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느 누구도 다 안 좋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예언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되게 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헬조선, 즉 지옥이란 말의 헬과 우리나라 조선이란 말을 합쳐서 헬조선이죠,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금수저, 흙수저 논란도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요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대로 지금 한국 사회를 반영한 말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이 말에 이제 찬성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냐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지옥같이 암울하고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비하냐는 거죠. 그리고 헬조선이란 말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전세 하나 장만하려 해도 10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지 간신히 마련할 수 있을 정도고 뭐 청년 실업률은 뭐 너무나 높죠. 또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회사에서 쫓겨나야 하고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양육비와 교육비가 없어서 아이를 포기하는 게 되고 남자들은 또 전세거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 결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옥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맥락에서 또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또 있었어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목이 좀 아프네요. 이건 제가 비법으로 요새 다려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 먹었더니 몸이 좀 좋아지고 목도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무슨 몸뚱이를 그렇게 아끼냐고 마음의 식스팩을 만들려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비방으로 된 약초물을 먹으면서 혼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금수저, 흙수저까지 얘기를 했었죠. 이제 부유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뭐 어릴 때부터 사교육도 잘 받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이제 또 청탁을 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니까는 지금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 이 두 가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이슈가 돼서 말이에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 빈부격차를 줄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도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첫째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런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골몰하고 고심하고 또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일단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금수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흙수저를 물고 나와서 금수저가 됐든 어찌 됐든 자기가 금수저를 가지고 있으면 흙수저 사정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총선 때 되면은 거시적으로 이 나라에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보는 정치인들은 하나도 사실 없습니다. 다들 지역구에 다리 하나 놔주고 어디에 건물을 지어주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지역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 알리기에 바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의원 다음 총선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국회의원 되는 순간 100가지가 넘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 혜택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 권력의 맛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내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미시적으로 그냥 자기 지역구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어떻게 다독이고 그 다음에 경조사에 뭐 이렇게 얼굴을 뭐 내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이제 정권은 변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번 정권에서 자기 몸만 보존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5년 있으면 정권 바뀌거든요. 하지만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 자리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별 트러블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여론의 비난 없이 무난하게 이 정권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이 정권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괜히 욕먹지 마세요. 다음 정권에게 넘기세요. 괜히 결국은 뭐 이렇게 되면 돈이 필요한데 증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우리 사회나 이거 헬조선이니 흙수저 뭐 금수저 논란이 있는 지금의 현재 한국 사회는 언제 바뀔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 정말 우리가 독재 정권 하에 있었고 민주화가 서서히 진행됐듯이 이런 변화들도 아주 서서히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죠. 자, 다음 장을 좀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안 보고 애드립을 하다 보니까 또 어디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 제도가 바뀌지 않고 이게 앞으로는 한참 이런 논란이 일어날 거고 변화는 크게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모두 한국 떠납시다. 그냥 진짜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예요. 저 북구에 정말 복지가 잘 돼 있고 행복 지수가 막 2위, 3위인 나라 이런 나라로 가든지 뭐 어디로 다 떠나버리자고요. 하지만 또 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아무리 또 움직여도 거긴 타국이거든요. 타양이고 언어도 안 맞죠. 문화도 안 맞죠. 참 우리나라 그래도 정이 많은 나라인데 거기 참 쌀쌀맞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하기가 이럴 데가 없고요. 그러니까 막상 가려고 해도 또 갈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하여튼 어찌됐든 좋은 방향으로 흐르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든 간에 저는 이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헬조선이란 말을 자기가 자주 할수록 그 사람은 결국 정말 지옥을 맛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걸 믿게 되면 진짜로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고 근거 없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전히 많은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이단 종교들의 신자들은 자신이 추종하는 사이비 교주가 메시아의 재림이라고 또 여기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 집단에 기거하면서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교주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든 버텨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면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자기가 한 말에 최면에 걸려서 그걸 확신하게 되는 순간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지. 지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뻔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을 겁니다. 이제 고도 성장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 또 불황이 닥친 지도 오래됐고요. 지구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마저도 이제 고도 성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운사이징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집도 작은 걸로, 차도 작은 걸로, 지출도 작게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걸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저는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을 원망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 다음에 몸부림을 칩니다.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 땅은 이렇게 생겨 먹었냐고. 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자기가 자신에게 입힌 상처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또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다른 과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 보고 그런 얘기들 되게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도 그런 비웃는 말 많이 했거든요. 쟤네들은 그냥 허황된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꿈이나 쫓고 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식을 어떻게 지금 사건을 저질렀는데 얘를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빚을 졌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전부 현실적인 얘기들이죠. 그리고 불교처럼 아주 극단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그런 종교는 없을 겁니다. 아니 맨날 인생이 고라 그러잖아요. 고통이라고. 여기 극락 없어 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현실에 자꾸 부딪힐수록 그것을 원망하고 거부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고통과 지옥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대로 현실을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이란 주문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문을 거는 순간 이제 당신은 지옥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란 말이 생긴 거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 강의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저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 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어찌 생각하는지가
우리 마음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과연 현재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사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말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라 보니까 애들이 이제 영어들을 잘해요. 잘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용어까지도 차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구글에서 영어로 실버 스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뭐라고 뜨는지. 실버 스푼은 즉 은수저라는 말은 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부가 어떤 부냐 하면은 상속받은 부를 얘기하죠. 그 이유, 그 근원이 됐던 이유는 1700년도 유럽에서 부유한 자산가들이 테이블 세팅을 할 때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은수저 식기를 딱 테이블 세팅한 거예요. 그럼 손님들이 놀래죠. 와, 전부 은수저. 또 은식기. 그때 유행이었어요. 부자들의 유행. 그래서 은수저라는 말은 부유함을 상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말을 번역하면서 은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현재 그 은수저라는 말도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영어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로.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또 찾아봤더니 금수저란 말도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다 그래요. 은수저가 이제 대표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유복하게 자란 자손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단계 되게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래서 금수저 얘기가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1700년도에도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사실 이거는 있었던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부자면 자기 자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집은 당연히 자기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이 너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 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 말이 지금 이제 영어권 사회에서는 많이 없어진 이유가 꽤 많이 평등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가만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뭐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래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귀족들, 고위 관료들이 부를 다 점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평민들은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다 금수저문 몇 사람들만 정말 부유하게 살았지.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래도 근대화 되면서 평등한 때가 지금 온 거지. 그나마 요즘 좀 나아진 상태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유리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더 유리하다는 걸 그거 몰랐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금수저, 흙수저라는 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도 당연히 있기 마련이고, 아니 그러면 내가 내가 재산이 많은데 그거를 그 자식한테 안 주고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겠다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그거를 갖다가 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게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너희 학교한테 지금 50억짜리 땅을 물려줬다, 이건 무효다라고 그 소송까지 하는 판인데 말이에요.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왜 못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자꾸 할수록 자기는 자괴감이랑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흙수저니까 아무것도, 그리고 흙수저 얘기 자꾸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자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 나 금수저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 걔네들한테는. 응?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고,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작은 행복감들, 이런 데 마음을 돌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인생은 제가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인생은 또 다시 또 공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하냐? 아, 그분들도 또 인생을 또 살아야 됩니다. 금수저라고 해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그걸 지키느라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고, 재산을 함부로 쓰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재벌 2세 중에서 재판정에 서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들은 관행이라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비자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횡령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치권의 뇌물로 바치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이권을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비자금이 탄로나지 않을까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우, 나 이거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실제로도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금수저의 또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금수저들은 어때요? 결국은 재벌 2세 중에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뭐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이건희 회장만 해도 법정에 도대체 몇 번이나 섰어요. 최태원 회장은 결국은 징역 4년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흙수저들은 재산 때문에 재판정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난 좋아. 나 징역 4년 살고 나 최태원 회장처럼 살 거야. 그런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란 것은 반복할수록 그 마법에 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법에 걸릴수록 우리는 점점 무한지옥으로 빠져들게 되고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한평생을 지내게 되겠죠. 자기가 가져야 할 책임은 모두 져버린 채 말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한 듯하지만 공평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금수저 흙수저 논란, 또 아까 얘기했듯이 헬조선이라는 말, 이 말을 갖다가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너희들 금수저, 너 흙수저 물고 태어났지. 너 지금 헬조선에서 살고 있지. 이 세상 얼마나 힘드니. 나를 밀어줘 봐. 내가 네가 물고 있는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꿔주고 헬조선을 갖다가 그 해분조선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현혹하고 유혹하고 이 말을 퍼뜨리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런 때일수록 또 이런 말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이런 쪽으로 양극화시키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해 먹는 집단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금수저를 물고 나와도 인생의 고통은 받고 흙수저를 물고 나와도 인생의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금수저가 불행이 되고 흙수저가 또 행복이 되는 게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말, 그것이 바로 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신이 지옥을 택할지 천국을 택할지 그것은 자신의 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